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ESF에서 준비한 슬기로운 건국생활 3탄 장학금 및 필수 어플 소개를 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 글자 하나씩을 말씀드릴 거예요. 방송 중에 총 3번 말씀드릴 건데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시면 됩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배의 휴대폰 번호로 그 단어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장학금과 건대생이 다운받으면 좋은 어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학금 안내입니다. 여러분, 장학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신입생일 때 장학금이라는 건 성적 장학금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적 장학금 말고도 이렇게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미리 알아두시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의 여러 장학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어플 소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어떤 장학금들이 있는지 파헤쳐 봅시다. 여기 장학금을 소개해 주실 모세 선배님과 한울 선배님이 계신데요. 모세 선배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첫째로 신입생 장학이 있습니다. 신입생 장학금은 사실 입학 성적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입학 이후에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수능 성적 우수자, 실기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과 KU 사랑 장학, 우수 입학 장학 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장학금은 3.6 이상이라는 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학 성적 또는 특별 전형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는 것 참고해 주세요. 유의사항은 등록금 초과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을 경우 아무리 학점이 좋아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학업장려비, 기숙사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은 초과 수혜가 허용됩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우수장학입니다. 우수장학은 장학 종류에 따라 등록금 초과 수혜 여부가 다르니까 꼭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성적장학이 있는데요. 성적장학에는 성조, 신조, 의조가 있습니다. 수업료의 100%, 70%, 40%로 장학 혜택이 다르고 각각의 성적 최소 기준은 성이 4.2, 신은 3.9, 의는 3.6 이상입니다. 이렇게 최소 성적이 모두 다르고 이 기준과 더불어 학과 기준에서 선발되어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혹시 이 장학금을 노리고 계신다면 학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써있는 최소 기준보다도 훨씬 월등한 학점을 받아야 사실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장학을 노리고 계시다면 모두 열공을 해봅시다. 다음으로는 특정 장학이 있습니다. 특정 장학은 5급 공채, 입법고시, 회계사 시험 등의 고시를 합격한 합격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밑에 1호원은 고시반에 들어갔을 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제화 장학은 교환학생 등의 해외 파견입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를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장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고 3.0의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네, 모세 선배님, 지금까지 신입생 장학과 우수 장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머지는 한울 선배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교내 근로장학은 학교에 신청하고 학교에서 근로하는 장학입니다. 월 27시간 근로이고 최저시급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멘토링 장학은 외국인 학생을 돕거나 또래 상담을 하거나 학업 멘토링을 하는 경우 5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학생 도우미는 대필과 같은 도움을 주는 장학이고 정보통신 장학은 교내에서 IT 관련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근로 장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는 친구들을 꽤 많이 봤는데요.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 근로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저시급보다 높아서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근로장학입니다. 소득 분위와 여러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근로장학에서 유의할 점은 등록금 초과 수혜가 가능하지만 같은 기간에 2개 이상의 근로장학을 동시에 수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네, 첫 번째 이벤트 글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글자는 고 입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다음은 일반 장학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반 장학이 있으니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로 외국어 특별 장학인데요.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건국대학교의 언어교육원이라고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많은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전화 영어를 했었는데 원래 굉장히 비싼 전화 영어를 1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금액을 장학 지원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그 10만원도 환급해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국어 특별 장학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업 장학은 교내 여러 학업 프로그램 이수 학생 중 성적 향상이 있는 친구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취업과 창업 그리고 KU 월드리더와 같이 진로교육센터 창업기획실에서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음으로 건국 글로벌 리더 인증 장학은 제가 정말 추천하는 장학금인데요. 보시면 국제화, 정보화, 사회봉사 이 세 영역을 모두 만족하면 주는 장학금입니다. 사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토익이나 커멀 같은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화랑 정보화 영역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사회봉사 영역까지 채운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충분히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학교 재학 중에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네, 하늘 선배님, 근로장학과 일반 장학을 소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타 다양한 장학금을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장학, 건국 가족 장학, 봉사 공로 장학, 교회 장학이 있습니다. 교회 장학은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와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학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장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추렸는데도 정말 많네요. 여러분, 그래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서 학교의 장학 혜택을 많이 받아갑시다. 더 자세한 장학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건국대 홈페이지에서 장학 종류를 검색해보세요. 네, 다음 이벤트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단어는 마입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고 계시죠? 다음으로는 건대 필수 어플 소개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꼭 필요하거나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 어플 추천과 사용 꿀팁이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헬로 LMS가 있어요. 온라인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로 들을 땐 이 어플이 필요합니다. 전자출결과 이캠퍼스의 온라인 강의, 강의 자료, 공지사항,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건국대 도서관 어플입니다. 열람실을 미리 예약할 수 있고 전자학생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엔 열람실에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좌석을 미리 예약해두거나 좌석 연장과 퇴실이 이 어플로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도서 제출과 관련한 것도 이 어플로 모두 해결됩니다. 건국대학교 어플은 자주 쓰진 않지만 수강 신청, 졸업 관련 정보 등을 원할 때 쓰게 되는데요. 모바일 수강 신청은 어플의 원스톱 수강 신청 등록에서 가능하고 종합 강의 시간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수강 신청을 실패했을 때 정정 기간에 줍기라도 해보려고 계속 들락날락 하느라 이 어플이 애증의 어플처럼 느껴지네요. 또한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소식이 있고 졸업 시뮬레이션, 성적 조회 등 기본적인 것들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다음으로 KU 쿨하우스는 기숙사와 관련한 어플입니다. 기숙사 입사와 퇴사, 외박 신청, 식당 메뉴 조회 등 기숙사를 사시는 새내기들이 있다면 이 어플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벤트 단어는 워입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고 조합하고 계시죠? 네, 다음은 커뮤니티 소개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소개는 쿵이라는 어플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 때 컴퓨터의 종합 강의 시간표에서만 볼 수 있는 수강 녀석을 이 어플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컴퓨터로 보는 녀석이 업데이트가 느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수강 신청 기간에 이 어플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다양한 족보도 있어서 새내기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어플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리타임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시간표를 작성하거나 강의 평가를 볼 수 있어서 수강 신청 기간에 매우 유용한 어플입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게시판, 정보 게시판 등 다양한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학금 소개와 어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ESF가 어떤 동아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SF는 연합기독교 동아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학교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벤트 단어 조합하셨나요? 여기 이 번호로 정답 단어와 학과, 성명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3시에 또 만나요. 안녕!